네, 그리피스 양자역학 5.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.8번 문제는 세 개의 입자에 대한 문제이고 각 입자는 A 스테이트 그리고 B 스테이트 마지막으로 C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고 각 스테이트는 서로 오소노멀하다. 자, 이런 경우에 세 개의 입자를 기술하는 세 개의 입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을 한번 써볼 수 있겠죠. 자, 우리가 두 개의 입자에 대해서는 한번 써볼 수 있겠죠. 자, 첫 번째 A로 보면은 distinguishable particles. 자,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개를 먼저 써보자면, 자, 우리 고전적인 어떤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되고, 고전적인 입자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어떤 입자가 있으면 딱 그걸로 굳혀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입자는 A 스테이트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입자는 B 스테이트에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또는 이렇게도 기술해 볼 수 있겠죠. 첫 번째 입자는 B 스테이트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입자는 A 스테이트. 자, 그러면 입자 3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X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R벡터라는 표현보다는 X 1차원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거 없이 3개의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술해 줄 수 있겠어요. 자, x1, x2, x3 이 경우에 대해선 말 그대로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입자가 A 스테이트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B 스테이트에 있고 세 번째 입자가 C 스테이트에 있다.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. 너무 쉽죠. 또는 우리가 뭐 다르게도 써볼 수 있어요. 아니면 뭐 첫 번째 입자가 A 스테이트에 그대로 있고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스테이트를 좀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. 네, 이렇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당연히 손쉽게 6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. 왜냐면 A 자리, 그러니까 A 스테이트, B 스테이트, C 스테이트에 첫 번째 뭐 1, 2, 3을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가 3팩이 되고 6가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. 자, A는 좀 쉽고요. B를 보게 되면 B번 문제
자,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웨이브 펑션의 대칭성, 시메트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. 그러니까 입자 두 개만 고려를 할 땐 자리를 바꿔도, 그러니까 입자를 그 자체를 바꿔도 상태를 기술함에 있어서 별다른 이제 다른 부호가 붙지 않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. 이거를 만족시키는 웨이트 펑션 상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술해 줄 수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입자가 1번 입자가 A 스테이트에 있고 2번 입자가 이렇게 B 스테이트에 있을 때 우리가 더하기로 연결을 해 주었죠. 자, 그리고 상태가 두 개가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을 한다면 루트 2분의 1을 붙여주는 게 타당하죠. 자, 우리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.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스테이트를 본다면 첫 번째 입자는 A 스테이트이고 두 번째 입자는 B 스테이트인데 이걸 명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.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,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거를 플러스로 연결해 주어서 이러한 시메트리를 만족시키는 입자를 우리가 보존이라고 했던 거고요. 그렇지 않은 엔타이 시메트리를 유지하는 그런 걸 만족하는 입자를 페르미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자, 우선 우리가 입자 3개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 기술을 해본다면 시메트리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상태를 기술해 줄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6개의 스테이트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. 자, 보자면 우선 우리가 X축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죠. 이렇게. 네.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경우에 수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게 6가지라고 했었고, 구분이 가능한 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만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구분이 불가능한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입자,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게, 한 번만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. 자, 그래서 연속적으로 한번 써줄게요. 자, 우리가 쓸 때 x1, x2, x3 이 위치는 그대로 사수를 하고
스테이트 위치만 바꿔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A를 먼저 써보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있을 거고, C 스테이트, B 스테이트. 자, 이렇게. 그리고 이번에는 B 스테이트가 앞에 나오는 경우, 세 번째, 네 번째로는 B 스테이트가 앞에 나오는 또 다른 경우, AC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CA가 나와야겠죠. 이렇게. 자, 그리고 C 스테이트가 제일 먼저 나오는,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가 점유하는 경우, 마지막으로 각각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노멀리제이션이 1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, 자, 6개 항이니까 당연히 6분의 루트 6분의 1 이렇게 앞에다 상수를 써줘야겠죠. 자, 이렇게 세 개의 보존 입자에 대해서 상태를 기술할 수 있고, 자, 그러면 세 번째로 아이고 페르미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경우에는 우리가 엔타이스메트리를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. 두 입자를 바꿔서 기술할 때 다음과 같이 부호가 바뀐다고 배웠죠. 자,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, 자,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존과는 조금 다른 스테이트를 써줘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줘야 되죠.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입자가 A 스테이트 있고 두 번째 입자가 B 스테이트 있고, 또 거꾸로 첫 번째가 B 스테이트, 두 번째 입자가 A 스테이트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.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스테이트가 다 기술이 되는데, 그거를 시메트리를 만족하느냐 또는 엔타이시메트리를 만족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보존과 페르미온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죠. 자, 이번엔 세 개의 입자에 대한 세 개의 페르미온 입자에 대한 상태를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6개 항이 나오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6분의 1, 루트 6분의 1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상수로 붙어야겠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죠. 자,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규칙만 좀 알고 나아가면 좀 좋을 텐데, 자, 첫 번째 스테이트 일단 그냥 써볼게요. 기본적인 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. 자, 이런 스테이트에서
두 번째 입자가 C 스테이트에 있고 세 번째 입자가 B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스테이트가 이제 한번 바뀌었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걸로 생각을 하기로 했었죠.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,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이제 규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다음처럼 써볼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또 한 번 자리를 바꾼 것을 생각해 볼게요. 자 그 경우는 뭐 이번에는 이제 A랑 B를 자리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맞죠.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쓴 상태에서 한 번 자리를 바꿔줄게요. 그럼 우리가 플러스를 써주는 게 맞죠. 그래야 반대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, 엔타이 시메트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B를 앞으로 이제 그대로 두고 A랑 C를 바꿔볼게요. 그러면 네,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우리가 두 개의 스테이트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, 지금 얘를 한 번씩 다 자리를 바꿨고, 이 스테이트는 이 스테이트에서 자리를 한 번 바꾼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에서 자리를 한 번 바꾸면 우리가 플러스를 써주면서 스테이트를 한번 기술해 줄 수 있겠죠. 지금 A가 앞으로 나온 게 두 개, B가 앞으로 나온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C가 앞으로 나온 거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C X1 그리고 A랑 C랑 자리를 바꾼 거니까 자 이렇게 써볼 수 있고,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테이트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. 하나는 당연히 여기서 자리를 한번 바꾼 것, 그런데 앞에 C 스테이트가 나와 있는 것,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,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자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엔타이 시메트리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입자 두 개의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빨간색으로. 자 이렇게 자 앞으로 여기는 지금 X2를 X3로 다 바꿔줄 겁니다. 아이고.
자, 그리고 x3를 x2로 바꿔줄게요. 자, 그러면 위의 항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볼 텐데, 자, 이거는 파란색으로. 뭐 어차피 이거는 연산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함수 상태이기 때문에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보면은 x1 A 스테이트 있고 x3가 B 스테이트 있는 경우, x3가 B 스테이트 있는 경우, 자, 이렇게 매칭이 되네요. 자, 그런데 부호가 달라요. 지금 여기는 플러스고, 자, 그렇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하나 있고, 자, 두 번째로 색깔 좀 달리해서, 두 번째로는 A 스테이트, 첫 번째 입자 A 스테이트 있는데 x3가 세 번째 입자가 C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, 얘는 이 부분과 맞대응이 되죠. x3가 C 스테이트에 있죠. 자, 이 경우에는 또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색깔을 조금 더 달리해서, 첫 번째 입자 x1이 이제 B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,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, 여기서 x3가 A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, x3가 A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, 요거죠. 당연히 부호가 지금 다르네요.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리고 색깔을 좀 더 다르게 초록색으로 해서, 그리고 x3가 C 스테이트 있는 경우, x3가 C 스테이트 있는 경우, 이 부분과 맞대응되죠. 자, 그런데 부호가 달라요. 자, 그리고 갈색으로 x3가 A 스테이트 있고 x1이 C 스테이트 있는 경우, 자, 이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x3가 A 스테이트, x3가 A 스테이트. 자, 마이너스 부호죠. 여기는 플러스 부호고요. 부호가 달라요. 이렇게 맞대응 되는데 부호가 다르다. 자, 마지막으로 색깔이 자, 얘는 이 부분과 맞대응 되는데 역시 부호가 다르죠. x3가 B 스테이트 있고, 모든 부호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자,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칭 엔타이시메트리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한 번 바꾼 것, 이렇게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깜찍한 트릭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For constructing completely antisymmetric wave functions,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손쉽게 조금 더 기발한 방법으로 페르미온의 웨이브 펑션을 기술해 줄 수 있는데,
디터미넌트, 그러니까 행렬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행렬이 있다면 행렬식은 우리가 짝대기로 표현을 하죠. 이렇게 쭉 쭉. 자, 일단 뭐 A11, A12, 네, 이렇게. 자,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A 곱해주고 이 두 부분, 자, A12 가지고 써주는데 남는 부분, 이렇게 남죠.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. 마지막 항으로 이렇게 남는 네,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식인데 3x3 행렬에서, 자,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디터미넌트를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. 아이고. 네,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행은 B 스테이트. 세 번째, 그리고 세 번째 행은 C 스테이트. 뭐 이거를 이제 위에 규칙대로 우리가 써준다면 페르미온의 웨이브 펑션을 써줄 수 있습니다. 물론 곱하기 노멀라이제이션 상수가 필요하겠지만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8번 문제 한번 마무리 좀 해볼 거고,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, 이것을 잘 숙지를 하고 5장 연습 문제 풀고 또 개념들 이해하고 연습 문제 풀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.